2018년도 구급 공무원 수학시험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함수의 적분 문제입니다. 먼저 절대값 기호가 없는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 포물선이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면 음수 부분을 양수 부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을 갈라서 생각해 보면은 양수 부분은 똑같고 음수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1 그리고 2까지. 그래서 두 부분의 영역이 나타나고, 그래서 전체 적분 구간을 둘로 나누어서 그 음수 부분과 양수 부분 이렇게 둘로 갈라서 계산을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적분하게 되면은 3분의 x 3승 마이너스 x. 근데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양수 부분은 1에서 2까지. 그리고 적분 함수는 똑같습니다.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1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 2가 되죠. 그리고 1 마이너스 1 그러면은 2가 되죠. 그리고 3분의 x 3승 역시 2의 3승 8이 되고 1의 3승 1, 그래서 여기는 7이 됩니다. 그리고 x는 x에 2를 넣고 1을 넣고 빼면은 1이 되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3분의 8,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문제는 극한의 문제입니다. 극한의 결과가 3으로 나와야 하므로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분자는 2승, 분모는 1승. 그러니 이것은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3이라는 유한 확정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a가 반드시 0이 돼야만 되죠. 그리고 남은 1차식을 비교해 보면은 1차식의 개수가 b와 2가 남게 됩니다. 이 값이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6이 되고 a 플러스 b는 답이 6이 됩니다. 이것은 시험을 풀 때 빨리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자는 먼저 an 그리고 b 그리고 3이 n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2 플러스 n분의 5가 되죠. 이제 n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니까 그 값이 3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an, 이 항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a는 0이 되고, 그리고 이 나머지 상수항들 n분의 3, n분의 5는 0이 되죠. 그러면 남는 극한은 2분의 b가 됩니다. 이 값이 3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b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 어떻게 풀든 답은 같게 나와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복소수의 항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식을 살펴보면 이 복소수가 계속 반복이 되니 먼저 이 복소수를 간략하게 만듭시다. 분모가 복소수이니 분모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분자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합시다. 1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는 1 마이너스 i입니다. 분자 분모에 곱하고 전개를 하면 분모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실수가 되고, 이것을 더 간략하게 만들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i를 원래의 식에 다시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xy 미지수가 2개가 주어졌고, 그리고 식은 하나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속에 숨겨진 조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xy가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개의 미지수와 하나의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식은
xy가 실수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x 플러스 1을 전개하고 그리고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를 해서 다시 써봅시다. 전개하고 그리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모아서 식을 하나 만들고, 그런데 이 복소수가 오른쪽과 왼쪽이 항상 같아야 하며, 그리고 xy가 실수이니 실수부가 0이 되고 허수부가 0이 되어야지만 양변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이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이면서 식을 2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고 두 번째 식도 역시 0이 되어야 하므로 y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첫 번째 식에서 x 값이 2개가 나옵니다. 이걸 두 번째 식에 집어넣고 y 값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해답을 찾게 되고 xy 곱을 구하게 되면은 2개의 값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은 원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원의 일반형이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x항들을 모으고 y항들을 따로 모으고, 그리고 x항들을 완전 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2x의 개수 2를 2로 나누고 그리고 제곱을 한 수를 더해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y의 개수 4, 이 수를 2로 나누고 제곱을 한 수, 즉 4를 더 더해 주어야 y항들이 완전 제곱으로 바뀝니다. 오른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 주어야 원래 주어진 식이 변하지 않겠죠. 정리를 해서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심은 -1, -2에 위치하게 되고 반지름은 2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 밖의 점 A가 주어졌습니다. 이 점에서 원까지의 접선 2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 AT1, 이것은 그림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 여기는 2, 그러니 전체 길이는 5가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 5입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T1이 아니라 AT2를 통해서 접선의 길이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O와 AT2와 그리고 OT2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러므로 AT2의 제곱은 AO의 제곱에 OT2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AO의 길이는 두 점 간의 거리,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OT2는 바로 반지름이니 2의 제곱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그 값을 구하면 25. 이것은 제곱의 수이니 실제 AT2의 길이는 5가 됩니다. 그러니까 AT1을 구하든 AT2를 구하든 결국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겠죠. 5번은 이항분포 문제입니다. 이항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전체 학생의 20%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므로 모집단의 비율 P는 0.2입니다. Q는 1-P이므로 0.8이 되며 모집단에서 100명을 뽑으니 N의 값은 100이 됩니다. 이항분포의 표준편차 square root NPQ를 구해보면 그 값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4입니다.